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세력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멈추는 내란뿐 아니라 북을 자극해서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는 외환, 즉 다른 나라의 공격에 죄까지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60쪽 분량의 수첩에서 이런 표현을 확인한 것입니다. 실제 서해상에서 북의 도발을 노린 훈련이 감행된 사실도 있습니다. 한편 이 수첩에는 정치인, 언론인, 노조, 판사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첩에는 사살이라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범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 실패 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치던 때와 전혀 딴판입니다. 그러자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서류가 윤석열에게 발송 송달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오는 27일 변론 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탄핵소추 9일이 지나도 윤석열이 실무를 맡을 변호사를 못 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친분이 있는 변호사조차 다들 고사한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보험죄 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일이 내일입니다. 윤석열 변호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의 신분이라며 이걸 수사관한테 밀폐된 공간에서 수사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겨레와 인터뷰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려면 송달된 서류를 먼저 수령하고 절차에 맞게 수사기관과 협의를 해나가는 게 우선이라며 언론만을 통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는 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전히 특권의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추 대상인 내란범이 말이 많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소위 황금폰이 검찰 손에 들어가면서 윤석열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동안 누구를 공천을 주어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셈이지요. 시민단체는 윤석열 등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151명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엔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밀어붙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사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을 지탱해온 산업단지의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거나 아예 산업단지를 떠나고 있어서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달 초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정치 불안에 탈산업단지 러시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북 구미 산단의 3분기 가동률은 62.4%로 전분기에 비해 4.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과거 90% 이상 가동률로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돌아갔던 구미의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것입니다. 전국 33곳 중 가동률 80% 미만은 17곳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하루속히 정치적 안정이 필요해 보이지요.